대화라는 건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요즘 회사가 좀 바쁜가 봐. 얼굴 보기 힘드네. 뭐 늘 바쁘지. 언제는 안 바빴던 적이 있긴 한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민망해지죠. 툭툭 대답하는 말투가 분위기를 참 어색하게 만듭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듣는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렇지 뭐 라던가 에이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지, 이런 영혼 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화는 쌍방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도 중요한데 대답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대답 하나로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답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대화의 공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죠. 첫 번째는 반영적 경청입니다.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되돌려주거나 다시 확인하는 대화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반영적 경청은 주로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1단계 질문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2단계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기, 3단계 질문자에게 의도를 다시 전달하기,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질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냥 대화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대화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의도를 전달하면서 대화하는 것. 근데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3단계를 나눈 건데, 이와 같이 3단계를 거치면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어요 라고 더욱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초기에 오해가 만약 생길 시에 바로잡을 기회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혹은 서로 잘 통하는 대화를 할 경우에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미러링 기법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대화의 중심 키워드를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한 상담 테크닉 그리고 대화 테크닉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예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유재석 님이 이 기술을 참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포 부분도 있고 포를 잘 쏘기 위해서 사격 통제 시스템. 쉽게 하면 이제 밤에 볼 수 있는 장비. 야간 투시경. 야간 투. 근데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F-22 팬텀이라고 하는 랩터라고 하는 어떤가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의 중요한 키워드, 핵심을 다시 한번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포 부분도 있고 포를 잘 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사격 통제 시스템, 밤에 볼 수 있는 장비 했을 때 야간 투시경,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줬죠. 자신이 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대화에 차질이 없고 나 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 라고 알게 해줍니다. 물론 야 저렇게 중간에 계속 아는 척하면서 끼어들면 더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촬영 현장을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스트는 유재석과 조세호 씨만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대중 앞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는 말을 엄청 편하고 센스 있게 잘하지만 발표던가 중요한 자리에서 공적인 말하기를 하면 얼어붙게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편한 분위기, 편한 환경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발표던가 무거운 공적 자리에서 여러분은 막 열심히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 표정 변화도 없고 대꾸도 없고 리액션도 없고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하고 위축되는데 긴장감이 더 많이 들겠죠. 막 나를 인상 쓰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패닉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 중간중간에 막 반응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A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걸 만약 B로도 하면 또 괜찮겠네요? 라고 질문하듯이 맞장구 쳐주면 어떻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기가 살겠죠. 별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국 PD님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본인의 경험상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와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 PD의 차이는 리액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PD는 게스트가 말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멍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게스트던가 진행자를 인상 쓰면서 쳐다본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위축되고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그 PD님이 말하길 시청률을 높이는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PD는 게스트던가 진행자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같이 반응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막 표정도 지어주고 야 너 너무 잘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고 가끔은 저 창문 너머로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이러면서 너 잘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 게스트던가 진행자도 물 만난 고기처럼 본인의 기량을 마구 뽐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황 바이 상황이죠. 이것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PD님의 경험상 이러한 반영적 경청, 대화법을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안 좋았던 점보다는 좋았던 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으면 속마음을 더 말하게 되고 뭔가 만나서 후련한 기분이 들죠. 그러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야 그렇게까지 이야기 들어주면 기 빨려서 어떻게 사냐, 저렇게 남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면 내 손해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모든 이에게 간디가 된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된 것처럼 너그러운 반영적 경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게 쓰는 기술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이런 의식과 습관을 가져놓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자리에서 써먹을 엄두가 안 나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반응해주고 경청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훈련이고 나에게 이득이다라는 이 마인드셋과 같이 연결되어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F-35A를 이제 이번에 도입을 하죠. 빙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안 쉬어요 집에서?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그 의도를 이해했죠. 그래서 그 좋은 내용을 막 건네주고 나니까 이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그 대화법의 디테일은 미리 사전 정보를 많이 아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면 당연히 더 좋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FP예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러시구나 라던가 아니면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뭐하러 보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MBTI 완전 별로던데 블러드 테스트 그게 제일 신빙성 있는 거예요. A형, B형, O형, A형이죠. 당신 소심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ENFP세요? 그러면 새로운 경험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여행도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맞장구 쳐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상대방이 흥미를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얻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유능한 영업직 그리고 상담사분들은 다양한 고객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들을 미리 공부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좋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참 피곤하죠.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남에게 이타적으로 하세요, 그런 삶을 사세요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제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뻔한 말 하지 않기입니다. 뭔가 애매모호하죠. 이에 대한 거는 칭찬의 기술, 그리고 50cm 더 가까워지는 선물보다 좋은 말, 어른의 어휘력,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적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 이런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스푼 사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깊게 뜨셔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원래 투어를 앞두고 너무 의미 되네요. 저 멘트조차도. 요즘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활약하고 계신 손종원 셰프님이시죠.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라는 멘트에 숟가락으로 바닥까지 깊게 떠서 드시면 됩니다 까지만 말해도 굉장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위에 날개가 있어요,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라는 멘트를 하죠. 디테일하게 보자면 당신이 더 높게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들기를 응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냥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하는 것보단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런 취지와 이런 마음을 준비했어요 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나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라고 개인적인 느낌을 만들죠. 이처럼 사람은 나에게 직접 해당되는 무언가를 해주면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우리의 어휘, 표현입니다. 뻔한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일상과 업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현저히 제한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엄청 아름다운 경치를 본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생각해보면 무척 제한적일 겁니다. 와, 그거 진짜 맛있었다, 진짜 장난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죠.
당연히 저도 그럽니다. 그에 비해 뭐 영상에서 보인 손종원 셰프, 아니면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셰프, 아니면 뭐 이동진 평론가, 이런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먹었을 때도 이 파스타 너무 맛있다, 와 대박인데?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와 이 파스타 진짜 맛있네요, 특별함을 느끼게 돼요. 특히 소스의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입에 가득 퍼지는 게 느껴지고 토마토 향이 코를 간지럽힌다? 이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질잎의 그 향 덕분에 음식 하나로 사람의 여러 감각을 건드리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서 저에게 엄청 특별한 파스타였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뭐야 뭐 투머치 토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요, 상황에 맞게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투머치하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고 난 후에 상황에 맞게 줄이는 그런 센스를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압축감,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는 짧은 멘트를 할 수가 있는데, 애당초 너무 재료가 없으면 뱉는 말도 식상하게 되고 표현도 제한적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깊고 다채로운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면은 뻔한 말 같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상대방에게 더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조이스 레이시와 크레이크 엘 스타크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큰 기억이 아니라면 쉽게 왜곡되어서 재구성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큰 기억만 더 생각하게 되고 작은 기억은 잊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기억이라는 과정 속에서 뻔한 것, 패턴을 읽히는 것을 전달하다 보면은 강렬한 기억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잊게 되죠. 그 말은 즉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잊게 된다라는 연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가능성을 만들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걸로 인상적인 영상이 있었는데요. 함께 한번 봐보시죠. 내 연출 인생이 저렇게 저물어. 내일 아침엔 지은이가 떠오르겠지? 논리적으로 한번 위로해드려. 아니요, 선배님은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잘했다. 해는 어느 방향에 있어? 나 지금 울 뻔했어. 진짜 지현아, 너 왜 그래? 나영석 PD님이 촬영하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죠. 그리고 신희 PD님께 위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이러면 아닙니다, 여전히 PD님 능력 출중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PD님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해는 어느 방향에 있어도 아름답잖아요 라고 뻔하지 않은 말로 나영석 PD님을 띄워줍니다. 이 말을 잊지 못하겠죠. 이처럼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 더 깊이감 있어 보이고 더 호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뻔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한 5가지 정도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달드리면요. 하나, 감각적인 묘사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오감을 건드리는 말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둘,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 보세요. 마치 모모 같았어, 그것은 모모와 같이 느껴졌어처럼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셋, 더 다양한 형용사와 부사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좋은, 괜찮은, 이런 표현도 괜찮지만 매혹적인, 혁신적인, 통찰력 있는, 기발한, 순수함이 깃든,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던가, 되게, 매우, 진짜, 이런 단어 대신 극적으로, 섬세하게, 예리하게, 인상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호소력 있게 등 약간 안 써본 것 같은 표현들을 다채롭게 써보는 겁니다. 넷,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거 어땠어? 라는 말에 좋았어, 이렇게 짧게보다는 그 말을 더더욱 늘릴 수 있는 투머치 토커가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나의 주절주절 이렇게 긴 말들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나의 글쓰기 공간에서 투머치 토커가 되어보세요. 다섯, 감정과 감각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글쓰기를 하면서 사실에 대해서만 나열하지 않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는 겁니다. 한편의 영화의 그 나레이션을 튼다고 상상하듯이 그 글을 보고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게 써보세요. 사회적 훈련을 받게 되는 저희를 생각해보면 사실적 글쓰기 훈련은 강화되는데 감정적, 감각적 글쓰기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글과 말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글쓰기를 해도 말하기가 좋아집니다.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대화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관심이 가져지게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원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좀 좋은 노하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정확히 연결되진 않겠지만 나의 대화를, 나의 이미지를 더욱 괜찮게, 더욱 깊이감 있게 만드는 발성, 발음, 그리고 말투 훈련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이곳에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대화 능력, 여러분들의 말하기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